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번 PYSR 논문 리뷰에서 진행할 논문은 TS 믹서 Lightweight MLP 믹서 모델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이라는 이름의 논문입니다. 그럼 논문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 리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에서 해당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후에 해당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메소드,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컨클루전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TX 믹서 모델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처음 등장한 MLP 믹서를 바탕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MLP 믹서를 타임 시리즈 도메인에 적용하고자 구조에 변화를 주었으며 결론적으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위한 포캐스팅 및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하여 MLP 모듈로만 설계된 패치 기반의 라이트웨이트 뉴럴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모델 구조만을 제한한 것이 아닌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가지는 인헤런트하고 계층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포캐스팅을 진행하고자 리컨실레이션 헤드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제시함으로써 포캐스팅 성능을 조정하고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은 과거 및 현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의 일정 기간이나 특정 시점의 값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 저장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결국 이러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인풋으로는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known future inputs, static metadata, 그리고 descriptive forecasting horizon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known future input이란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과거 및 미래 시점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양열 발전량을 예측하고자 할 때 일기예보와 같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과거 및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고 아웃풋 도출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스타틱 메타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고 고정된 데이터로, 방금과 같이 태양열 발전을 예로 들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설비의 이름, 측정 단위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희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대부분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에서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나오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룩백 윈도우와 포캐스팅 호라이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 먼저 룩백 윈도우는 현재 시점이 t라면 어느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예시에서는 이 t-k에서 t까지, 즉 k 플러스 1개만큼의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풋을 어떠한 포캐스팅 모델 이 f에 넣게 된다면 이 아웃풋을 내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길이의 아웃풋을 내는지 조절하는 포캐스팅 호라이즌은 해당 수식에서는 이렇게 타우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델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은 후에 t 플러스 1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예측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해당 예시에서는 저희는 t-k에서 t 크기만큼의 룩백 윈도우가 모델의 인풋으로서 들어가서 이 t 플러스 1부터 t 플러스 타우 시점까지의 값을 예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 3개의 피처와 그리고 20개의 타임 스텝을 가지는 데이터를 가정하고 룩백 윈도우 사이즈 K는 이렇게 5, 그리고 포캐스팅 호라이즌 타우는 3으로 가정한다면 저희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t-k 플러스 1에서 t까지 총 5시점의 데이터를 룩백 윈도우로서 이 포캐스팅 모델의 인풋으로 넣게 된다면 이 포캐스팅 호라이즌 타우 3만큼의 아웃풋을 다음과 같이 뽑아낸 후에 모델은 이 프레딕티드 밸류와 그리고 이 릴 밸류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하나씩 다음과 같이 타임 스텝을 밀어가면서 이 데이터를 똑같이 구성해서 이전과 똑같이 로스를 구성하여 같은 방식으로 학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과정을 잘 표현해주는 GIF 파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윈도우만큼의 데이터가 이 모델의 인풋으로서 들어가면 모델은 이 forecasting horizon 여기서는 이제 주황색 부분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주황색 부분을 아웃풋으로서 출력하고 윈도우는 지속적으로 이 스트라이드만큼을 움직이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버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TS 믹서 모델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제한된 이 MLP 믹서 모델을 바탕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MLP 믹서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보통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컨볼루션이 아닌 MLP 레이어만을 이용하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고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보이며 성능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델 크기를 최대로 하였을 경우에는 비전 트랜스포머에 성능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긴 하나 이 MLP만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기에 모델링에 있어서 이 MLP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MLP 믹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임베딩 단계입니다. 이는 패치로 나눠진 이미지를 믹서 레이어의 인풋으로서 넣고자 토큰으로 만드는 임베딩 과정을 거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헤이트와 위스, 특정 헤이트와 위스를 가지는 인풋 이미지가 존재할 때 이를 논 오버래핑 이미지 패치로 나눈 후 각 패치들을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히든 디멘션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이때 S는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될 수 있는데 당연하다시피 이 헤이트와 위스의 곱을 이 패치 사이즈의 제곱으로 나눈 게 이 S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 과정을 거친 이 결과물들을 보면은 결과물들을 일렬로 나열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당연하게 이 각 색깔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 하나의 패치들을 의미하고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것은 이 패치들이 프로젝션된 히든 디멘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큰 믹싱 NLP 과정입니다. 토큰 믹싱 MLP에서는 이전에 임베딩을 통해서 구해진 인풋 토큰들을 먼저 이렇게 믹서 레이어에 넣게 되는데 이 믹서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친 결과값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트랜스포즈 해주게 되는데 이 트랜스포즈를 해주게 되면은 각 로우는 히든 디멘션으로 나타나게 되고 컬럼은 각 패치의 값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값을 다음과 같은 이 MLP 레이어에 넣어주게 되는데 이 MLP 레이어가 바로 토큰 믹싱 MLP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이때 각 채널에 독립적으로 적용이 되며 다른 스페이셜 로케이션, 즉 이제 각 토큰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토큰 믹싱 MLP의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해당 그림상으로는 이 MLP 레이어가 하나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지만 이 MLP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어서 한번 플립 커넥트를 이제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플립 커넥트드 레이어를 거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으로 보면은 여기 먼저 인풋에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즈를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특정 플립 커넥트드 레이어를 진행해준 후 다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인 갤루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한번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를 적용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는데 이때 이 기존 정보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레지듀얼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더해주면은 이 해당 과정의 수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채널 믹싱 NLP 과정입니다. 이전 과정을 통해 나온 이제 결과값인 U를 이제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한 번 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친 후에 이 채널 믹싱 MLP에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 채널 믹싱 MLP의 목적은 하나의 토큰 내에 존재하는 여러 채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하는 모듈로 이제 각 토큰에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거친 후에는 다시 한번 정보 보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수식도 다음과 같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거친 후에 그 다음에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후 다시 한번 이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친 결과값에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이 해당 부분의 마무리 결과값인 이 y가 도출되게 됩니다.
대략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마쳤고,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TS 믹서에 대한 이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논문이 그렇듯 해당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론들의 문제점을 먼저 말하면서 논문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당 논문에서 MLP 레이어를 사용하여 이제 예측 태스크를 진행하게 된 모티베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가장 먼저 시계열 데이터에서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멘틱 인포메이션이 풍부한 NLP 영역의 트랜스포머는 타임 시리즈 도메인으로 잘 옮겨지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트랜스포머의 포지셔널 인베딩이 일부 순서의 정보는 보존해주지만 퍼뮤테이셔널 인베리언트한 셀프 어디션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템포럴 인포메이션의 로스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문장의 단어와 달리 시계열의 개별 시점은 이러한 시멘티컬 인포메이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타임 시리즈 도메인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자연어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문장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 사과를 먹었어. 난 사과를 먹었어 어제. 어제 사과를 먹었어 난, 이런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 이 세 문장은 사실 모두 순서가 다르고 다른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이 세 가지 문장이 모두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이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이 보존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다음같이 1, 2, 3이 있고 1, 3, 2가 있을 때 이 2, 3의 순서가 바뀐 것일 뿐이지만 이 정보가 이제 전혀 보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채널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문제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타임 시리즈 도메인 모델에서는 각 채널 간에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나 노이즈를 피하고자 채널 인디펜던스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 인디펜던스의 반대라고 볼 수 있는 채널 믹싱 방법은 트랜스포머의 초기 레이어에서 채널 간의 차이로 인한 노이즈 인터랙션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아웃풋에서 이러한 노이즈 인터랙션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널 인디펜던스 기반 모델이 현재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채널 간에 발생하는 대량의 노이즈 인터랙션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정확도 향상을 포착하고자 채널 인터랙션을 이제 명시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모티베이션들을 바탕으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TS 믹서 모델이 어떠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해당 논문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들인데, 이 수가 너무 많아서 이 노테이션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TX 믹서 모델에서는 두 가지의 슈퍼바이스드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스드의 두 가지의 트레이닝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슈퍼바이스드 러닝 과정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프레딕션 방법과 동일하며 두 가지의 추가적인 이 프레딕션 헤드를 통해서 나온 이 아웃풋에 대하여 이 두 가지의 추가적인 리컨실레이션 헤드를 도입함으로써 크로스 채널 그리고 패치 어그리게이션 관점에서 프레딕션을 더 조정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은 이제 기존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모델들의 학습 과정과 동일한데, 먼저 이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프리트레이닝은 NLP의 버트와 비슷하게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마스킹한 후에 이제 복원하는 식으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인풋 패치의 일부를 무작위로 마스킹하고 이제 모델은 이 마스킹된 부분들을 이제 원래의 패치대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이제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이제 프레딕션에 맞춰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해당 과정에서 진행되는 이 모델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인풋이 들어오면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이때 인풋의 형태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때 이 B는 배치, 그리고 이 SL은 윈도우 사이즈, 이 C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RevIN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RevIN은 인풋 윈도우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구한 민과 베리언스를 최종 단계에서 다시 디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과정을 통하여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론이고, 또한 이제 추가적인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통해서 시프트와 스케일을 조정해주는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RevIN도 사실 하나의 굵직한 모델이다 보니 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검색어들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저희 연구실에서 논문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으니 이 해당 영상들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패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오버래핑 그리고 이제 논 오버래핑하게 이제 패치로 분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오버래핑이냐 논 오버래핑이냐는 스트라이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패칭을 하는 이유는 이 기존 포인트 와이즈 방법론들에 비하여 인풋 토큰의 수를 줄이면서 실행 속도를 훨씬 증가시킬 수도 있고, 데이터를 하나의 포인트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로컬 단위로 보는 것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이제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칭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이나 그 실행 속도 면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패칭을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과정에서는 논 오버래핑으로만 이렇게 패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칭을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치 그리고 배치 윈도우 사이즈 채널에서 배치 그리고 패치의 길이, 패치의 수, 그리고 채널로 이 데이터가 변형되게 됩니다. 이때 패치의 길이는 저희가 의미로 설정해 주는 것이고, 이 패치의 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스킹 or 퍼미트 단계입니다. 이 마스킹은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과정에서만 진행해 주는 것으로 마스킹 타임 시리즈 모델링을 위한 이 마스킹을 진행해 준 후에 퍼미트를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슈퍼바이스 러닝 단계에서는 이 마스킹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펄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펄뮤트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저희는 기존의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게 되는데, 이때 이 채널만 그 차원이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데이터는 이제 백본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해당 TS 믹서에서 제안하는 백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의 모델이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VTX 믹서인데, 이는 그냥 바닐라 백본으로 기본적인 비전 MLP 믹서처럼 사용하기 위한 백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VTS 믹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풋 쉐이프를 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CITS 믹서로, 이는 채널 인디펜던스 백본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널 인디펜던스 모델로 다른 채널의 수를 가진 여러 데이터셋에 대하여 셀프 슈퍼바이스 모델링에 이제 TS 믹서를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CITS 믹서를 이용할 때 인풋 쉐이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ICTS 믹서인데, 이는 인터 채널 백본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터 채널 디펜던스를 캡처하기 위한 백본으로서 이 역시 인풋 쉐이프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전 단계에서 말씀드릴 때 각 백본의 인풋으로서 들어가기 위해서 각자 그 형태를 맞춰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VTS 믹서 백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원을 이제 같이 구성해 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이 믹서의 레이어가 있는데, 이 레이어의 데이터를 넣기 전에 저희는 패치 임베딩 리니어를 통해서 모든 패치를 독립적으로 임베딩 해주게 됩니다. 이 임베딩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한데, 이때 이 A가 의미하는 것은 웨이트와 바이어스로, 즉 이제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임베딩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CITS 믹서 그리고 ICTS 믹서의 경우에는 채널 간에 이것이 이제 공유가 되지만, 이제 VTS 채널은 이제 플래튼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 채널 간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각 믹서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믹서 레이어는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내부에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쌓아 올리는 것처럼 각 레이어를 스택하는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제 믹서마다 이제 레이어가 다른데 이 믹서 레이어들은 세 가지 방향에서 상관관계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이 파란 부분의 인터패치 믹서는 쉐일드 MLP를 통해서 이제 서로 다른 패치 간의 코릴레이션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믹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노란색의 인트라 패치 믹서는 쉐일드 MLP를 통해서 이제 히든 피처의 채널을 믹싱하는 것이 목적인 믹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 채널 믹서가 존재하는데 이는 인풋 채널의 디멘션을 혼합하고 멀티플 채널 간의 코릴레이션을 포착하기 위함인 그러한 믹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결론적으로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패치 간,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치 내의 히든 피처 간, 그리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채널 간의 코릴레이션을 학습을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MLP 믹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MLP 믹서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오직 그 멀티베레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이 멀티베레이트, 그래서 각 채널 간의 이제 코릴레이션을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된 그런 레이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믹서 레이어들은 각 믹서 블록에서 이제 목적에 맞게 인풋 디멘션을 리쉐이프함으로써 포커스 디멘션에 따라서 콜레이션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블록에서는 모두 인풋 쉐이프에 맞게 다시 한번 리쉐이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레이어에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가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믹서 모듈에는 이 MLP,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레지덜 커넥션, 그리고 게이티드 어텐션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믹서 레이어의 인풋과 아웃풋은 이 배치, 채널, 그리고 패치의 개수, 그리고 패치를 임베딩한 그 차원수로 이제 구성되는 형태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각 믹서 레이어에는 이 게이티드 어텐션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게이티드 어텐션이 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델링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특징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MLP 블록 뒤에 게이티드 어텐션을 추가하게 되는데 간단한 게이팅 펑션으로 확률적으로 중요한 피처를 업스케일링하고 중요하지 않은 피처를 다운스케일링하는 그러한 블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게이티드 어텐션을 스탠다드 믹서 오퍼레이션이 더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모델에게 중요한 피처에게 더 집중하라고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지 않고도 롱텀 인터랙션 모델링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이티드 어텐션 블록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이 되게 되는데 먼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인풋에 어떠한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거친 후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그 각 이제 확률 값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 확률 값에 따라서 이 인풋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 중요한 피처에 대해서 더 높은 가중치를 주고 낮은 가중치를 가지는 값에 대해서는 더 낮게 값을 설정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블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TS 믹서 백본을 지나면 이제 모델 헤드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각 목적에 맞게 프리트레이닝 헤드 그리고 프레딕션 헤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헤드는 모든 패치에서 히든 피처를 플래튼한 후 드랍아웃이 존재하는 심플 리니어 레이어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프리트레인 헤드의 아웃풋은 인풋과 동일한 형태가 나와야 해서 다음 같은 형태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배치 그리고 인풋 시퀀스 랭스 그리고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레딕션 헤드의 경우에는 이제 예측된 멀티베레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이제 아웃풋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배치 그리고 프레딕션 랭스 그리고 채널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컨실리에이션 헤드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델 구조 말고도 이제 오리지널 포캐스팅 결과값을 조정하는 두 가지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컨실리에이션 헤드는 이네런트한 템포럴 하이라키컬과 그리고 크로스 채널 디펜던스를 중점으로 모델링하고자 이제 구성되어 있고
이런 헤드는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해당 헤드들을 이제 온오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크로스 채널 포캐스트 리컨실리에이션 헤드입니다. 해당 헤드를 이용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계열 예측의 많은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채널의 특정 시점을 예측하는 태스크는 다른 채널들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리테일 도메인에서 미래 시점의 매출은 해당 시점의 할인 패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매출과 이 할인 패턴은 서로 다른 채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채널이고 서로 다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헤드에서는 예측 기간의 로컬 서라운딩 컨텍스트 내에서 채널 간의 크로스 디펜던스 학습을 목적으로 크로스 채널 포캐스트 리컨실리에이션 헤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먼저 모든 포캐스팅 포인트를 컨텍스트 랭스에 따라 예측 전후에 다음과 같이 패딩을 추가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패딩해준 프레딕션 랭스를 길이 SPL에 이제 패치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 이 각 패치들을 이제 채널에 걸쳐서 플래튼한 후에 게이티드 어텐션과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해당 패치에 대해 이제 어드저스트된 포캐스팅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 채널 코릴레이션이 매우 많은 노이즈가 존재하는 시나리오에서 해당 방법이 정확도 저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지듀얼 커넥션 역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CI 백본과 크로스 채널 포캐스팅 리컨실리에이션 헤드를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개선된 성능을 제공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서로 다른 채널이지만 서로 다른 채널이고 서로 다른 시점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된 그러한 헤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하이라키컬 패치 리컨실리에이션 헤드입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는 종종 명시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내재되어 있는 인헤런트한 하이라키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일간의 일기 예보를 어그리게이트한 것은 주간 예보의 추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주의 모든 매장에 대한 어그리게이티드 매출 예측은 주 수준의 매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어그리게이티드 타임 시리즈는 더 나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해당 헤드에서는 그래뉴얼 레벨의 예측 오차와 함께 하이라키컬 어그리게이티드 배치 로스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 헤드에서의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딕션 헤드를 거쳐서 얻은 이 오리지널 포캐스트인 이 y 햇 값이 있을 때 이 y의 값을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즈를 해주게 됩니다. 이 트랜스포즈 해준 값에 다음과 같이 이제 패칭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패칭을 진행할 때 패치의 개수는 이제 OPK이고 이 패치의 길이는 이 PL로 설정을 하여서 다음과 같은 y 햇 P를 얻게 됩니다. 이 y햇은 이후에 패치 레벨에서 어그리게이션된 하이라키컬 어그리게이티드 포캐스트 예측을 위한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를 하여서 다음과 같은 값을 얻게 됩니다. 이때 h햇은 배치 바이, 그리고 채널 바이, 그리고 OP, 즉 이제 패치의 개수만큼의 값을 이제 아웃풋으로 내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패치들을 대표하는 어떠한 값을 내뱉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의 패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값을 내뱉는다는 것은 이전 단계에서 설명드린 예시에 빗대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값이 어그리게이션된 그러한 대표성 있는 값을 이렇게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HS는 바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다같이 이제 리쉐이프 과정을 거쳐서 이 기존에 저희가 y at p와 이 h햇을 이 패치 레벨에서 컨캣을 하게 되는데, 이 컨캣한 값을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hs이 의미하는 것은 이 대표성 있는 한 값이고, 이 기존에 저희가 ys를 패칭한 값은 그 전체의 값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전체의 값에 이 대표성 가지는 값을 하나를 붙여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또 리니어 레이어를 거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캐턴 값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함으로써 이제 리컨스트 그래뉴얼 레벨 폴캐스팅인 최종 결과값을 다음과 같이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패치 어그리게이티드 폴캐스팅 값을 기반으로 패치 수준에서 그래뉴얼 레벨 폴캐스팅이 조정되어서 그래뉴얼 레벨 폴캐스트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에서도 이 어그리게이션 시그널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때 이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레지저널 커넥션을 추가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헤드의 과정을 거친 값들을 통하여 해당 헤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로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이 y 리컨스트럭션 값, y 헤드 리컨스트럭션 값은 이 조정된 예측 값을 의미하고 이 y는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론들에서는 이것만을 이제 로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두 가지의 로스가 더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H와 HS는 이 H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표성 있는 각 패치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 있는 값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이 H는 그 패치들의 실제 어그리게이션 된 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BU가 의미하는 것은 어그리게이티드 된 패치 레벨 포캐스트를 얻기 위한 바텀업 어그리게이션 오브 그래뉴얼리티 레벨 예측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사실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확인은 어렵다는 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논문의 코드가 허깅 페이스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허깅 페이스의 소스 코드를 제가 뜯어본 결과 이 해당 로스에 대한 내용은 찾지 못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이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SF는 스케일 팩터로 이 두 가지 로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설정해주는 그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 사용하는 그 다음에 유명한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을 사용을 하였고 이제 매트릭으로는 MSE와 MAE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실험 결과는 이제 MSE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먼저 백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닐라 그리고 채널 인디펜던스 그리고 채널 인터 채널이 있어서 이 세 가지 백본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어넌스멘트라고 추가적으로 붙이는 그러한 모듈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어넌스멘트에는 게이티드 어텐션, 그리고 하이라키컬 패치 리컨실리에이션 헤드, 그리고 크로스 채널 리컨실리에이션 헤드가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실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100 에포크로 학습을 하였고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100 에포크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후에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20 에포크 동안은 리니어 프로빙 즉 이제 백본은 건드리지 않고 백본은 이제 프리즈를 해둔 후에 헤드만 훈련을 하였고 다음 이제 100 에포크 동안은 전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또한 이제 셀프 슈퍼비스 러닝에서는 패치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논 오버래핑으로 패치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정확도 실험 결과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TS 믹서는 트랜스포머 및 MLP 베이스 벤치마크 모델들을 큰 차이로 능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패치 TST라는 기존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소프트웨어 모델인 이 패치 TST는 이제 1% 정도로 이제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TS 믹서는 이 패치 TST보다 트레이닝 타임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면에서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에 결론적으로 좀 더 좋은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테이셔널 임프루브먼트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패치 TST는 패칭을 이용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 중에서는 가장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가 좋으나 TS 믹서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패치 TST보다 더 좋은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컴퓨테이셔널 임프루브먼트는 다음의 항목들을 바탕으로 이제 평가가 되었는데 이 모델의 연산량을 평가하는 지표인 이제 맥스 그리고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나타내는 이 n 파람스 그리고 단일 에포크 시간 그리고 또한 트레이닝 도중 도달한 최대 GPU 메모리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당 실험은 프레딕션 랭스가 96을 기준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총 3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효율이 좋았던 CI-TS 믹서는 패치 TST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이제 맥은 4배, 그리고 엠파람스 및 그리고 맥스 메모리는 2배, 그리고 에포크 타임은 2배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포넌트 그리고 이제 디자인 초이스 어널리시스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는 결국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3가지 데이터셋에서 다양한 컴포넌트와 디자인 변경에 따른 VTS 믹서 대비 다른 TS 믹서 모델들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CI-TS 믹서는 VTS 믹서보다 9.5%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게이티드 어텐션과 하이라키컬 리컨실리에이션 헤드를 추가하면 2%가 추가로 개선되어서 총 11% VTS 믹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CITS 믹서 그리고 CITS 믹서에 게이티드 어텐션 그리고 하이라키컬 리컨실리에이션 헤드를 사용한 것이 평균적으로 19.3%의 성능으로 VTS를 능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게이티드 어텐션과 하이라키컬 리컨실리에이션 헤드를 함께 추가하는 것이 따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성능 향상을 보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논문에서는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다양한 채널 믹싱 기법을 비교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CITS 믹서는 VTS 믹서보다 11.5% 정도 더 성능이 뛰어나고 크로스 채널 리컨실리에이션 헤드를 추가하면 정확도가 2% 정도 더 향상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CITS 믹서에 비하여 ICTS 믹서에 비하여 CITS 믹서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정확도 실험 결과인데 해당 실험 결과에서는 타임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 모델들과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기존 타임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 모델들과 동일하게 먼저 백본을 프리트레이닝 한 후에 다운스트림 태스크, 즉 이제 포캐스팅 태스크에 대해서 전체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하는 것으로 실험 결과를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기존 리프레젠테이션 모델을 통한 포캐스팅에서는 모든 모델들에 비해서 이 CITS 믹서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패치 TST에 대해서는 약 2.3% 정도의 성능 개선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치 TST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도 맞고 어쨌든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점이 있기에 이 CITS 믹서가 훨씬 더 좋은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프리트레이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트레이닝 전략에 대하여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이제 각각 데이터에 대하여 파인튜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본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한 후에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3가지 전략이 모두 어느 정도 잘 작동하긴 하나 이제 올 같은 방법들이 큰 이점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CITS 믹서는 셀프 슈퍼바이즈 패치 TST에 비하여 1.5%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패치 리프레젠테이션 실험 결과입니다. 이는 학습된 패치 리프레젠테이션의 시만틱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ETT-H1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5개의 패치 임베딩을 선택한 후에 이 임베딩과 가장 가까운 50개의 임베딩을 가져와서 패치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5개의 클러스터를 형성한 후 이를 시각화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이 시각화 결과를 TSN으로 찍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 이를 이제 시계열 축에서 이제 확인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 패치가 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가까운 패치 리프레젠테이션이 타임 시리즈 상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저희가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한 파인 튜닝 프로세스에서 더 효과적인 패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 말씀드리면서 논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컴퓨터 비전 도메인의 MLP 믹서의 영감을 받아서 멀티 베레트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및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하여 설계된 MLP 아키텍처인 TS 믹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에서는 다양한 리컨실리에이션 헤드, 그리고 채널 인디펜던트 백본에 대한 게이티드 어텐션 등을 도입함으로써 단순한 MLP 구조를 크게 개선하여 복잡한 트랜스포머 모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크게 줄이면서 성능은 기존 모델들보다 뛰어나거나 같은 경향을 보임 역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도 큰 강점을 보였으므로 더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사용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해당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장단점을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의 장점은 문제 정의를 잘 진행하였고, 이 정의했던 문제들의 의도에 맞게 실험 세팅을 잘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패치 간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패치 내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그리고 그 시계열 데이터의 채널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자 하여 구성을 했던 실험 세팅들이 정말 의도에 맞게 잘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은 리컨실리에이션 헤드들의 애매모호함입니다. 이 리컨실리에이션 헤드들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해당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더 좋은 성능을 꾀하기 위하여 구성된 헤드들인데, 문제는 이러한 리컨실리에이션 헤드들의 구성이 정말로 시계열 데이터 내에서 존재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성능을 높였는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스 구성에 대한 실험 및 설명 부족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로스가 총 3가지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가운데에 있던 MS의 로스는 모든 시계열 데이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로스이지만, 나머지 2가지 로스에 대한 어떤 실험이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로스를 사용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 이 해당 논문에 대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논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